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제가 2월 7일 날 이걸 좀 찍고 있고요. 2월 1일로 제가 이걸 적어놨네요. 잠시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2월 8일 토요일 날부터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기 재무제표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재무제표 파트 6, 저번에 이제 현금 흐름표 했고, 요번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 분석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운전자본 요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이제 개념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사실 재무제표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우리 뭐 PER, PBR, ROE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공부를 아무튼 이제 숫자 감각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 내용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게 재무제표가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힘들 수 있지만 천천히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계속 좀 반복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유동자산, 우리 예전에 한번 첫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 배울 때 자산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그거 좀 공부를 했었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유동자산, 그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 내가 3억 원의 화장품을 납품했는데 지금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현금이 들어오면 그냥 회계 계산하기도 편하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 아예 근데 티르티르 마트가 망하면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받으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충당금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삼성전자야 그럴 일 없겠지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회사가 뭐 안 좋아져서 돈을 못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을 하는데, 근데 옛날에 한번 매출채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윈스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예요. 요게 이제 2020년하고 21년입니다. 그때로 보면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분기보고서나 이런 데 가서 주석 있어요.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검색하면 돼요. 매출채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요게 이제 매출채권입니다. 여기. 네. 뭐 제3자나 뭐 요런 건 이제 요 내용보다 매출채권에 주목하시면 요게 단기말, 그러니까 21년도 가장 그때 당시에 최근 채권에 이게 매출채권이에요. 그래서 1000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91억이죠. 예. 요때 191억이고 충당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날릴 수도 있겠다. 예. 요 돈은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 요게 7억 정도 됩니다. 그럼 7억. 그걸 뺀 게 이제 남은 거. 183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저 돈은 받아야죠. 받아서 현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 분기는 130억에 7억. 충당금은 큰 변동 없죠. 122억.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2020년에 이 윈스란 기업이 매출이 938억이었거든요. 근데 매출 채권은 130억이었어요. 그럼 충당금은 7억이죠. 예. 21년도는 매출 964억, 매출 채권 191억, 충당금 7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매출 채권이 얼마나 현금화가 잘 되느냐. 예. 잘 돼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이게 높을수록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한 상태에서 매출 채권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현금화가 잘 된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매출 채권만 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금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매출은 팍팍 주는데 매출 채권만 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의 원재료는 뭐죠? 매출액이죠. 어떤 화장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매출 채권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면 매출 채권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 좋죠. 예. 더 늘어나고 매출 채권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액 속도가 훨씬 빠르면 그만큼 현금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두세 배면 좀 위험해요. 근데 보면 이 윈스는 당시입니다. 지금 아니고 21년도 기준으로 2020년 기준 7.21배. 그 다음에는 5.0.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나누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 채권. 요거 찾으셔가지고 나누셔도 되고, 버틀러 들어가면 안 찾으셔도 돼요. 다 나와요. 예,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은 이제 나누면 돼요. 매출 그 충당금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채권 중에 충당금은 몇 퍼센트 비중 되나, 그럼 나누면 이게 10% 이하면은 괜찮아요.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5%, 3.6. 그러니까 윈스는 큰 문제 없죠. 예. 근데 지금은 상장 폐지된 기업인데, 물론 이런다고 무조건 다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에디슨 EV라고 한참 유명했던 기업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상폐가 결정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21년 자료예요. 한번 보시면 2021년에 매출액이 296억이었거든요. 매출 채권이 53억이니까 회전율은 5.5배니까 뭐 위험하진 않아요. 뭐 5.5배니까. 근데 충당금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53억 중에 24억을 충당금으로 쌓은 거예요. 45%.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이제 그 현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못 주니까 못 받았지. 이유는 모르지만 돈을 못 받은 거죠. 그 손실 처리. 그러면은 매출 100억이 나와도 절반이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못 받은 거예요. 실제 처음에 매출로는 잡지만 저건 손실 처리하게 되니까 큰 회사에 타격이 되겠죠. 그리고 24년도 이제 에디슨 EV, 당시에 이름이 이제 스마트 솔루션인데 상장 폐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런다고 상폐당하는 건 아니에요. 저러고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이제 하나의 예시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럼 당연히 주가에도 좋을 수가 없다는 거.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 가지고 막 이런 분석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야.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큰 회사들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전제 조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뭐 통신주, 은행주 하는데 뭐 이런 거 분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제조업체, 중소형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은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죠.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숫자를 공부하는 거는 이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혹시라도 생길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윈스랑 이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버틀러 들어가시면 요게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한번 버틀러 써보시면 이제 제가 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이 버틀러 이렇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 버틀러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어떤 기업 할까 이제 눌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오를 한번 눌러보세요. 디오. 예,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 재무정보 보이시죠? 그래서 버틀러 이거 만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사장님이신데 너무 편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건 어디냐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매출 채권을 봐야 되죠. 회전율 요거. 요 회전율을 여러분이 계산 안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분기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리면 요 아래쪽에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회전율. 여기 보이시죠? 요 파란색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1.5밖에 안 되죠. 여기 보면 매출 채권 회전율 1.5라고 써 있죠. 예. 여기 마우스 대면 나오거든요.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높을수록 좋아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디오는 재고랑 매출이 현금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좀 낮아요. 이게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 제가 찾아봤더니 6.1 나오고요. 뭐 문제 없어요. 금양도 6.1. 그럼 이제 디오는 조금 지금 회전율이 좀 너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럼 충당금은 어디서 찾냐? 여기 안 나오니까 충당금은 전자공식에 들어가세요. 이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전자공식 들어가셔서
자, 한번 DO를 이렇게 검색하세요. DO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DO에 최근 분기 보고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정기 공시 누르시고요. 사업 반기 분기 요거 세 개 있죠. 이거 딱 클릭한 다음에 정기 공시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최근 분기 거 있죠. 요거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화면을 키워 보시면 이쪽에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 주석 있죠. 밑에 3번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걸 친절히 주석을 다 알려주는 기업도 있는데 요 회사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 위쪽에 검색하면 돼요. 현재 목차에서 매출 채권 이렇게 그러면 요거 나오죠. 요거 다음 버튼 누르세요. 여기 나오죠. 매출 채권 당분기 말 이건 정기말 예, 뭐 손실금 근데 요게 이제 정기말이고 우리가 볼 건 요거죠. 요거 최근 분기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유동이 대부분 유동 1년 안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요거랑 요게 이제 매출 채권이죠. 예. 근데 밑에 손실 충당금이 얼마예요? 1232억의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손실 충당금이 무려 49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예. 그 못 받는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연체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연체된 손실 충당금 쌓은 것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손실 충당금이 저 가로로 된 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손실 충당금이 지금 매출 채권 손실 충당 495억이니까 나눠 보세요. 495를 1232억으로 저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40%. 10% 이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성우하이텍은 한번 볼까요? 성우하이텍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회사죠. 이것도 이제 저번에 어느 분이 그 라이브 할 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성우하이텍은 여기는 매출 채권이 아까 잠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주석 있죠. 근데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주석을 분류대로 여기 매출 채권 그대로 누르시면 이런 기업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편하죠. 내가 검색 안 해도 되니까. 3번 매출 채권. 그러면 매출 채권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유동 채권에서 요게 7,427억이죠. 이 중에 예, 그 이제 충당금이 228억이니까 한번 나눠 보시면 예, 금액이 지금 잠시만요. 얼마죠? 요게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우하이텍은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금양은 제가 찾아보니까 15.9. 금양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괜찮은데 이 충당금 비중이 좀 이게 15.9니까 요거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디오가 지금 뭐 디오가 뭐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런 걸 보면 그렇게 상황이 지금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주가도 많이 빠졌죠. 빠지긴. 그러니까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디오는 매출이 나오는데 현금화를 지금 잘 못하는 거. 거래처에 뭐 문제가 있는지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현금을.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금양도 충당금 비중이 좀 높잖아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채권 보실 때 저걸로 좀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도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고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라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았어요. 매출처에다 판매를 했죠. 예, 판매하고 바로 돈 받는 거 아니죠. 매출채권으로 받죠. 예, 대금 그리고 나중에 현금을 주죠. 예, 그리고 그 현금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또 라면을 그 돈 가지고 만들고. 이게 재고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재고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재고가 나중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일으켜서 팔린 다음에 아직은 못 받으니까 매출 채권인데, 이 매출 채권은 아까처럼 만약에 디오처럼 40%를 날려버리면 이게
이 라면 가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라면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있어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외상을 해야죠. 근데 라면은 또 만들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요. 돈 띄고 만약에 도망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못 받죠. 근데 라면 만들어요. 그러면 이 라면 만들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역시 외상으로 사야죠. 예. 근데 돈이 안 들어오면 계속 외상만 하죠. 그럼 은행에서 또 빌려야 돼요. 차입도 해야 되고. 이자는 이자 되고. 그러니까 진짜 라면을 많이 판다고도 파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 판 게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성우 하이텍처럼 이렇게 잘 들어와야 돼요. 매출이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오처럼 이제 충당금이 저렇게 높아지면 현금이 안 들어져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이 현금 가지고 또 라면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벌고 그 남는 돈을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이 구조예요. 예. 그래서 재고자산 요 개념을 좀 반드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 재고자산 분석에서 이게 매출액과 매출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당연히 매출액이 매출채권보다 커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매출 원가는 이제 매출을 만들기 위한 각종 비용들이죠. 이게 역시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자산보다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원가, 재고자산 대부분 이러니까 뭐 이 부분보다도 여러분이 주목하실 건 뭐냐면 재고자산이 급증하는 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안 좋게 생각하시죠. 재고가 이렇게 늘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제철만 지금은 안 좋지만 옛날에 2020년에 재고가 45% 늘었죠. 21년에. 근데 재고 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흑자 내버렸어요. 이익이. 이건 뭔 좋아할까요? 이 재고 자산이 늘었지만 재고가 급증했다는 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고는 늘었지만 그 재고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팔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재고가 느는데 매출이 같이 급증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매출도 급증했잖아요. 26%. 꽤 훌륭한 수치죠. 근데 재고는 증가하는데 매출이 줄어요. 이거 안 팔리는 거예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느는데 재고가 안 느네. 요거는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재고 자산과 이 매출과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고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순이익이 증가하면 그게 뭐죠? 이익으로 이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쌓이고 현금도 쌓이고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 좋은 기업을 하더라도 결국에 현금이 안 들어오면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21년 대비해서 22년도 보면 당시에 이제 현대제철 보면 재고가 많이 드니까 또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재료 또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재료 재고가 증가한다는 건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원재료를 왜 쌓아놓죠? 주문이 많으니까, 철강 주문이 많으니까 야, 철강석 빨리 확보해. 좋다는 얘기예요.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철강 원재료가 올라가면 그 가격을 전가해 버리죠. 그럼 제품가가 올라가고 여러 면에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재고 많으면 나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고가 증가하지만 원재료 재고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게 이익까지 잘 연결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도 현금 흐름이 계속 좋다. 현금이 쌓인다. 이런 이제 구조. 그리고 매출채권도 잘 되고 회전율 높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은 낮고 뭐 이런 이제 구조들이 연결되면 회사 괜찮구나, 걱정할 거 없겠구나, 영업 잘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게 머릿속에 안 닿았죠. 이게 재고자산 증가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왜냐면 우리 하이닉스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 이제 현대제철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21년도에 이게
그 버틀러 들어가면 운전자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노란색이 재고자산입니다. 갑자기 폭발하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래요. 야, 재고자산 너무 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근데 매출이 같이 폭발하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또 실적도 괜찮을 테죠. 예. 근데 하이닉스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재고와 매출 하이닉스 보면 이게 하이닉스가 21년 3분기부터 이제 재고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이때만 해도 이렇게 재고 꾸준히 올라오죠. 예. 재고가 올라오는 거는 뭐 반도체 가격 올라서도 있고 또 그 이 뭐 원재료를 많이 쌀 수도 있는데 근데 반도체는 원재료가 많지는 않으니까 제품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실제 안 팔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매출 보는 거죠. 근데 이때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오르죠. 이게 22년 그 2분기까지 이렇게 재고 자산이 올라요. 근데 한번 보시면 매출이 오릅니다. 근데 22년 예,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22년 상반기까지 좋다가 매출이 이제 꺾여 버리기 시작을 해요. 22년 아마 2분기부터 3분기부터 매출 꺾이죠. 근데 재고 자산 어때요? 21년 여기가 아마 2분기일 텐데 쭉 오릅니다. 언제 꺾이죠? 고점이 23년 1분기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23년 1분기가 매출 고점, 재고 고점. 이건 재고니까 여기는 재고가 여기 있죠. 여기 재고입니다.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재고고 오른쪽에 있는 매출액 구성의 노란색 이게 매출액이에요. 노란색 선이 둘을 비교하시면 돼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는 얘는 재고 자산은 23년 1분기까지 오르다가 그 후에 꺾였어요. 재고가 계속 는 거죠. 근데 그럼 매출도 계속 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매출은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가 22년 2분기입니다. 22년 2분기부터 매출은 확 꺾인 거예요. 그래서 23년 1분기가 여기거든요. 1분기에 재고는 최고치인데 매출은 여기가 있어요. 매출은 급감하는데 재고만 쌓인 거죠. 이게 뭐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안 팔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지금 반대죠. 지금 매출이 폭발하고 재고는 안정적이고 오히려 그죠? 예. 재고도 예전보다는 높죠. 그래도 어쨌든 근데 매출이 폭발하니까 이익이 폭발을 합니다. 영업이익 빨간색 선이 막 팍팍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고와 매출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매출채권도 결국에 이제 이 매출채권 매출액이 반드시 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매출채권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으면 좋은 거죠. 그래야 현금이 잘 되는 거고 충당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걸 좀 잘 검증하시고 재고가 어쨌든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 재고가 늘지만 매출이 동시에 급증하면 좋은 거다. 현대제철 당시 21년 요때처럼 이렇게 다만 하이닉스의 22년처럼 매출은 23년부터 줄기 시작했죠. 아니 22년부터 매출은 줄기 시작하는데 재고는 계속 폭발했어요. 재고는 23년 1분기의 고점, 매출은 22년 2분기의 고점. 그러니까 한 9개월 먼저 매출이 꺾였어요. 재고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9개월 전에 먼저 꺾여버렸어요. 재고 고점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한때 하이닉스가 23년 초에 그 얘기 기억나세요? 부도날 수도 있다. 10조 까먹을 거다. 현금이 없다. 막 빚은 많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요거를 비교 분석하시면 좋습니다. 예. 재고랑 매출. 예.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원래 이거 운전자분까지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이거 또 벌써 20분 넘어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일단 이 재고와 매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이제 종합해가지고 운전자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